2020년 숫자 2가 2개, 0이 2개. 그래서 2배로 좋아진 세상, 2배로 발전된 세상을 기대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모르던 사이 이미 기술은 급성장하고 있겠죠? 얼마나 발전하고 성장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매주 화요일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과학을 품은 뉴스. 이번 주는 YTN 사이언스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동훈 기자. 새해 처음으로 뵙는 거네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러니까 벌써 1월도 근데 오늘 14일이니까 그러네요. 절반 가까이. 네, 중순이에요. 네. 어떻게 새해 계획은 좀 세우셨어요? 뭐 어차피 얼마 못 갈 거란 생각에 세우지도 않으실 거예요? 딱히 뭐 세우지 않았습니다. 뭐 늘 하는 네. 뭐 다이어트라던가 네. 공부라던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지만 네. 입 밖으로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괜히 이제 계획을 세웠다가 네. 실천하지 못하면 괜히 마음만 아프니까. 네. 그렇죠. 뭐 늘 하던 거니까 꾸준히 하면 됩니다. 1999년에서 왜 2000년 넘어갈 때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밀레니엄 할 때. 그러니까 네. Y2K 뭐 해서 뭔가 네. 큰일이 날 것만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만큼은 아니지만 2019에서 2020년으로 넘어올 때 왠지 2020이란 숫자가 맞아요. 네. 좀 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좀 있었거든요. 네. 사실 저희 어릴 때는 이 2020년이 굉장히 멀어 보였고 그렇죠. 이때만 되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공상과학 영화 같은 현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했었죠, 사실. 맞아요. 생각해보면 그 뭐 초등학교 때 공상과학 소설 읽고 독후감을 쓴다던가 네. 아니면 뭐 그림을 그린다던가 그렇게 했던 것들 중에 일부는 이미 좀 이뤄진 것들도 있는 것 그렇죠. 같고요. 뭐 비슷하게는 구현이 되고 있죠. 네. 그리고 뭐 아직 안 된 것들도 언젠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해볼 이야기가 좀 이런 앞으로 발전된 기술에 관한 이야기라면서요? 맞습니다. 네, 최신 기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최근에 이 행사가 하나 열렸습니다. 이 세계 가전 전시회 CES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거 미국 라스베이거스. 네, 맞습니다. 네. 네. 뭐 아마 이 전자기기라든가 IT 쪽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아니면 뭐 이름 정도는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지난주에 이 CES가 이 라스베이거스에서 나흘 동안 열렸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름이나 네. 뭐 열리는 장소, 뭐 대충 뭐 이런 거다 정도는 알고 있지만 네. 자세히는 잘 모르고 올해는 또 어떤 기술들이 또 선보였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 CES라는 거는 뭐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박람회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가 주관을 해서 해마다 1월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뭐 처음 시작한 게 벌써 한 1967년 정도라고 하니까 네. 벌써 5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아주 권위 있는 행사로 꼽히는데요. 일단은 뭐 가전 전시회라고 하니까 뭐 TV라든가 오디오, 뭐 세탁기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쓰는 전자제품들이 주로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정보통신 기술, IT 기술이 이런 가전제품이란 접목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첨단 IT 제품들이 총 출동하는 그런 행사로 이 CES가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뭔가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네. 그런 전시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세계 최대 규모고 말씀하신 것처럼 50년이나 저는 역사가 있는지 네. 몰랐거든요.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뭐 이제 나흘 동안 열리는데 이제 업체 규모로 보자면 이 참가한 업체가 한 4,500개 정도 되고요. 이 참가한 사람이 17만 명 정도 올해는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 세계의 대표적인 IT 업체들은 다 모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여길 찾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올해는 유난히 또 이 관람객 수가 많았는데 한 70만 명 넘게 이 전시를 찾아서 돌아봤다고 합니다. 관람객만 70만 명 네. 이상. 아니 제 주변에도 보면은 이제 뭐 전자제품 관련된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네. 요맘때 꼭 그 출장 그렇죠. 가시는 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업이나 참가자들도 당연히 이 중에 꽤 되겠죠? 네, 뭐 그렇죠. 우리나라는 특히 이 CES에서 굉장히 두드러지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도 한 390여 개 업체 정도가 참가를 했습니다. 네. 이게 지난해보다 한 90개 이상 늘어난 수라고 오. 해요. 그러니까 뭐 전시 규모 면에서도 이번에 우리나라가 미국
미국, 중국에 이어서 3위 정도의 높은 아주 큰 규모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한국이 뭐 IT 강국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이 숫자만 보더라도 정말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앞으로 이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이 행사가 가지는 의미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이제 해가 바뀌고 제일 먼저 열리는 IT 관련 행사기도 하고요.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행사를 보면 그의 트렌드를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참가한 업체들의 신제품이라던가 신기술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올 한 해를 이끌어 가겠구나 하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우리가 뭐 보통 인공지능이다, 뭐 사물 인터넷이다, 자율주행차다 이런 첨단 기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도대체 이 실체가 뭔가 이게 어떻게 구현이 되는가, 뭐 얼마나 발전했는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현장을 가서 이 흐름들을 보면 이 기술의 발전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이 CS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동안은 예를 들면 말로만 듣던 거 네. 혹은 국내 상황이 어떻다 뭐 이런 것 정도 알고 있던 게 이제 CES에 가면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그렇죠. 기술이 네. 지금 구현이 되고 있고 이거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건데 네. 정말 신기할 것 같고요. 저도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올해 전시에서는 어떤 기술들이 좀 선보여졌나요? 네, 뭐 올해 제일 눈에 띄었다고 하는 게 이 모빌리티, 한마디로 뭐 이동성, 이동 수단과 관련된 기술이었는데 네. 그만큼 이 자동차 업체라든가 자동차와 관련된 그런 기술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이번에 이거 라스베가스 모터쇼가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우버와 협력해서 만든 플라잉 택시를 공개를 했습니다. 날아다니는 차요? 그렇죠.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가 아니라 소형 항공기를 가지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플라잉 택시는 뭐 소형 비행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조종사까지 5명 정도가 탈 수가 있고요. 이론상으로 보자면 이 서울역에서 잠실역까지 한 17km 정도를 3분 30초 만에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저희가 네. 공상과학 그런 데서 보던 비슷하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물론 뭐 실제로 지금 당장 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어느 정도 구현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또 이 일본 자동차 업체 도요타의 경우도 이 자동차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는 뭐 도시를 지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율주행차를 기본으로 이런 어떤 첨단 기술들이 적용된 그런 미래 도시를 만들고 그 안에서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들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모양의 도시를 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뭐 이런 자동차 업체들이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는 이런 기회가 됐죠. 아니 사실 지금 들어보면서 우리가 그 상상하던 것들이 현실로 진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네. 생각도 들고 근데 또 이걸 주도하는 회사들이 자동차 업체라는 게 좀 네. 신기하기도 하고요. 네. 앞으로 어떻게 또 산업들이 변화할지도 엄청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자동차 업체들은 좀 새로운 기술을 선보인 반면에 가전제품을 주로 만들던 기업들이 이번엔 또 자동차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전기 자율주행차를 콘셉트카로 이렇게 만들어서 공개를 했는데 네. 33개의 센서를 달아서 사람 없이도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또 이 소니가 워낙에 뭐 디스플레이나 오디오에 강한 업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장점을 살려서 이 자동차 안에도 이런 디스플레이라던가 오디오 시스템을 연결을 해서 한마디로 뭐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네. 또 뭐 경쟁 업체 중에 하나였죠. 이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신제품이 아니라 자율주행 전동 휠체어를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뭐 이런 걸 보면은 이제는 뭐 업체 간이라던가 산업 간의 어떤 경계가 좀 무너졌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생각해 보면 이 어떤 현재 이 제품의 미래 버전이 결국은 타 산업과에 융합할 네. 수밖에 없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걸 어떻게 구현을 시켰을까 그 기술들이 더 궁금해지는데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들 말고 또 다른 좀 획기적인 기술들도 있었나요? 네, 뭐 이번에 CES의 또 다른 트렌드가 역시나 인공지능이었는데 우리나라도 이 새해가 되면서 올해 인공지능을 어떤 기술의 화두로 꼽기도 했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도 역시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 CES를 주최하는 이 미국 소비자 기술 협회가 올해 이 행사의 슬로건으로 내건 게
인공지능을 우리의 일상으로였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뭐 관련 기술들이 좀 많이 등장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주목을 받은 게 인공인간 이라는 거예요. 약간 이름 좀 무서운데요? 네, 뭐 영어를 직역을 하다 보니 이렇게 조금 무섭게 네. 되긴 했는데 네. 이게 삼성 산하 연구소인 이 스타랩에서 만든 가상의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가상 공간에 사는 어떤 뭐 아바타, 가상 인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개발자는 뭐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아바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개발자의 경우는 단순히 이게 그냥 질문에 대답을 하는 수준의 인공지능이 아니다. 독자적인 인격을 가지고 실제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감정을 표현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저도 뭐 영상으로 보긴 했는데 실제로 이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하는데 아직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게 사실이고요. 뭐 입모양 같은 것도 좀 어색하고 사실 SF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완벽한 모습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만들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 회사에서는 아마도 올해 말쯤이면 다시 한번 좀 업그레이드 버전을 선보일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네.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저는 처음에 인공인간이라고 해서 뭔가 실물로 사람이 살아있는, 이렇게 네. 했다 뭔가 그러니까 로봇과 결합돼서 네. 그런 걸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지금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대화 주고받는 것처럼 네. 그거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 정도 그렇게 생각을 드는데요. 그렇죠. 뭐 인격을 갖고 있다고 강조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인간, 뭐 이렇게 휴먼 이런 아마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스스로 뭐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네, 수 있다. 그렇게 네.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AI가 뭐 화두된 지는 조금 꽤 됐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해마다 기술이 발전하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느낄 정도로 네. 확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첨단 가전제품 하면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 그동안은 4K까지 나왔었는 이제 8K 맞아요. AK라고 읽어야 되나요? 8K라고 읽어요. 8K라고 해도 되지. 네. 8K TV 그리고 뭐 휴대폰 이제 뭐 커브형도 나오고 접을 수도 있고 뭐 돌돌 말리는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 정도 떠올렸는데 가전제품 분야도 당연히 CES에서 화제가 됐겠죠? 맞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CES에서 가장 뭐 눈에 띄게 공개하는 제품들이 이런 가전 제품들인데 특히나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 뭐 TV라든가 뭐 노트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뭐 이번에도 신기술이 등장을 하기는 했는데 네. 뭐 지난해에 접는 스마트폰, 폴더블 폰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쵸? 국내에도 뭐 출시가 되면서 인기를 모으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이 노트북 디스플레이에 접는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중국 업체 레노버가 13인치의 접는 노트북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태블릿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 태블릿 노트북을 반으로 접어서 네. 한쪽은 화면으로 쓰고 한쪽은 키보드로 쓸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키보드를 따로 설치를 한다면 화면 전체를 사용을 하면서 이제 화면만 접었다 폈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안에 제품이 출시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어떤 모습일지는 그때 되면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레노버뿐만 아니라 미국 업체죠. 이 델에서도 이 폴더블 노트북 시제품을 공개를 했고요. 뭐 인텔 같은 경우도 뭐 유명한 회사죠. 폴더블 노트북을 우리도 개발을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현장에 참가한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앞으로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접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이런 폴더블 노트북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그 규모를 이제 넘어서 노트북에서도 접는 노트북이 네.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뭔가 이제 이 CES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앞으로 나올 그 신제품들이 너무 기다려지는데요. 그렇죠. 네. 네, 뭐 아까 말씀하신 이 TV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신제품이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예전처럼 아주 크게 달라진 기술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뭐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휘는 모니터, 우리가 커브드 화면이라고 하죠. 네. 이런 휘는 화면을 써서 게임용 모니터를 개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게임을 할 때 몰입감도 좀 높아질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화면을 휘게 만들어 놓으니까 화면과 사람의 간격이 이제 어디를 보든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좀 눈의 피로도도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이 모니터들을 개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지금 쭉 설명을 듣다 보니까 네. 제가 꼭 그 라스베이거스 전시회 다녀온 것처럼 쭉 그 기술들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정말 신기하네요. 그렇죠. 네, 뭐 실제로 가보면 저도 못 가봤습니다. 네. 네.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좋겠지만
있지만 여기서 이 공개되는 제품이나 기술들만 봐도 재밌는 게 좀 많은 편이에요. 네. 뭐 그리고 가전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뭐 어떤 큰 규모의 전자제품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요즘에는 뭐 뷰티 관련 제품이라던가 애완동물용 제품이라던가 이런 것에 이 IT 기술을 접목한 그런 기술들도 많이 전시가 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전시된 것 중에 김이나 죽은 깨를 가려주는 잉크젯 프린터라는 게 공개가 오, 됐습니다. 네. 굉장히 솔깃하네요. 재밌어 보이죠. 네. 그렇죠. 네. 이게 피부에 색소가 이렇게 침착된 부분을 카메라 센서로 스캔을 해서 주변 피부색과 같도록 인쇄를 해주는 겁니다. 오. 그럼 이제 이걸로 어두운 부분을 가릴 수가 있는 거죠. 또 뭐 심리 치료를 위한 강아지 로봇 이런 거라든가 뭐 양치를 10초만 해주는 칫솔 네. 이런 아주 작지만 좀 흥미로운 기술들도 많이 전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양치를 10초 만에 해주는 칫솔. 네. 요거 우리 인간의 귀차니즘을 최대한 반영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신기한 것들 정말 많은데 다른 제품들에 대한 그런 궁금증들이 있으면 좀 더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CES 2020 검색을 하시면 사실 다양한 기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뭐 유튜브라든가 영상들이 이 공식 홈페이지에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IT 기술이나 가전제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뭐 다양한 제품들도 있고 또 이곳에서 이 대표적인 업체의 기업들의 이 대표들이 기조 연설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트렌드라던가 뭐 기술 발전 방향이라던가 이런 것도 볼 수 있으니까 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 CES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챙겨봐야겠다. 네, 이제 뭐 알고 이런 계시니까. 네, 생각이 드네요. 과학을 푸는 뉴스 오늘 YTN 사이언스 이동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